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 콜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콜이라는 놈이 지금 SNS 시대, 미디어 시대라 이러니까 우리 콜이도 지금 방송을 배워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앞에 쭉 앉아 있습니다. 지금 시내가 너무 시끌시끌해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긴 잡았는데 참 가관입니다. 특정의 울진 사람, 특정의 예천 사람. 영주에서 영화 누리다가 저것끼리 분빠이 나눔의 문제가 생겼다고 영주를 호구로 보는지 만만하게 보는지 이 영주를 저들 전쟁터로 만들지 말고 좀 조용하란 얘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호요식 했었으면은 좋은 말 할 때 입 닫든지 아니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하라는 영주 시민들의 저변 여론이 일어나고 있음을 좀 느끼시라. 계속의 지역 분란을 일으키면은 적나라하게 수집된 영주 저변 민심을 전하겠어요. 이거는 저 조교의 경고입니다. 나는 영주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주 사람이라도 영주 사람 티 내려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 자꾸 울진 사람, 예천 사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영주 사람들이 내가 영주 사람이지 하는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영주 사람, 울진 사람, 예천 사람을 굳이 따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본 뜻은 그게 아니고 좀 나직한 소리로 하고 특히나 경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경선 불복종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더 좋게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언제는 같이 잘 지내다가 언제는 또 지 마음에 안 들고 지 이익이 조금 손해낸다 해가지고 이렇게 까발리고 다니면은 자기 앞 전도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 품성의 사람을 누가 더 옆에 사람인들, 친구들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아시고 좀 조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어디 영주 사람이라도 영주 사람, 예천 사람, 울진 사람 다 이때까 안 짜야 되잖아요. 저도 아마 언제 저는 아마 전에 벌써 그랬어요. 박영수 국회의원 영주로 전세방 얻어가지고 오고 집 샀는지 모르겠다만은 전세방 얻어가지고 오고 주민등록 일로 했을 때는 영주 사람이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 서울놈들 어디서 진짜 백이 서울놈 몇 명이 되는가? 전부 다 경상도 놈들 거짓말로 호남 놈들이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한두 마디 했으면 됐지. 이걸 자꾸 길게 끌고 가면은 지역에 분란의 소지가 있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성공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서 아주 볼상사납습니다.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가임 여성을 지금 수입해야 되나 마나 이민을 얼마나 받아야 되나 마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걸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라도 좀 사제 깊게 조용조용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또 말 또 할 사람이 해야 그 말에 신빙성이 있고 그 말에 호응도가 있는 거지. 저끼리 좋을 때는 저끼리 좋다가 나쁘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한번 상대를 공격해 보려 하는 그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에요. 자, 이 얘기는 이만큼 하고 얘기의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은 영주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 박영수 국회의원이 영주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
뭐 제가 그 믿을 만한 분인데 여러 군데 내가 이렇게 알아봤을 적에 박영수 국회의원은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었다 하는 것이 제가 알아본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박영수 국회의원이 영주시의회 의장단 구성하는 데 대해서 14명 중에 11명의 시의원이 있는 국민의힘 그 리더로서 또 여기 전혀 관여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관여를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수 국회의원이 영주시의회 의장을 정한다더라 는 소문, 이 소문 누가 낸 소문입니까? 박영수 의원은 그거 한 일이 없대요. 내가 박영수 의원인데는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박영수 의원이 말을 했는 그 흔적을 내가 찾을 만한 사람들인데 물어봤어요. 그런 거는 단연코 없었다 그랬어요. 요즘은 SNS가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생활화된 그런 미디어로서 불특정의 사람들이 글을 많이 씁니다. 글을 많이 쓰고 저도 물론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글 쓰고 방송하고 합니다. 아무리 낙서라 해도 SNS에 게재가 되고 그게 다른 사람이 읽어서 영향이 파급될 만한 것은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글이나 생각이 내 이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을 때 내 것이지 어디에 게재를 하거나 발표를 하면은 그것은 내 것이라기 이전에 공공의 것이 됩니다. 공공의 것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공적인 문제에서의 책임이 따르게 돼요. 이 책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피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저는 또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다혈질이다 보니까 어느 때는 선을 넘을 때도 있지만은 소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저도 언제나 불배하고 미흡하지만은 독자분들이 제 글이나 방송을 그냥 봐주시고 그때그때 잘 넘겨주시니까 저도 잘 넘어가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조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빨간 거는 일단 이름은 그래도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이거 뭐 안 지워도 돼요. 이거 뭐 SNS상에 공개되는 건데 이거 뭐 내가 굳이 지울 필요도 없는데 내가 그래도 공들여 가지고 지웠어요. 여러분들은 이 글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한다 그러면은 이 글을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국회의원이 영주시의원을 본인이 정한다는 소문이 있네요. 소문입니다. 이런 쌍놈의 새끼.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말을 뱉으면 안 되는데 뭐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다음번은 없다. 영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가더라도 넌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시의장을 박영수 국회의원이 정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음번은 없다는 것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없다 이 말이고 영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나가더라도 영주선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에서 네티즌들이 했는 댓글을 보니까
이러니 시의원들이 국회의원 하수인이라는 소리를 듣지요. 이런 말도 있고, 또 영주시 의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요. 이런 말도 있고, 나도 듣긴 했었는데 정신 나간 뭐뭐네. 영주에 종북 세력 한 놈이 지금 마냥 날뛰는데 명분도 없는 단체들이 세뇌당하여 날뛰고 있는데 국회까지 날뛰고 있네. 국회는 국회의원을 얘기합니다. 국회의원까지 날뛰고 있네. 그래요. 영주시의회를 지 멋대로 주무르네. 헐, 순리대로 그래도 막말하는 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또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 있고, 들어보니 기가 막혀서 욕이 나오네요. 왜 하면 욕했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소문이겠죠. 이번에 신중하게 말씀하시네. 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의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런 일을 국회의원께서 하시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 이렇게 하고, 소문이 진실인지 두고 보면 알겠죠. 진실인지 사실이라면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우습게 보는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 오만 독선이 생겼을까요? 또 여기 보면은 정당 정치에서 국회의장도 의회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박영수 국회의원님은 영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분열된 시민을 화합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을 했네요. 국회의원은 학벌 없는 사람을 싫어하시는데 누구님은 어찌 그 자리에 계시는지, 그리고 님 말대로 의회에서 투표로 결정할 일을 누구 보고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시는지. 저 학벌이 문제 있나요? 묻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네요. 시의회 의장을 국회의원 입맛에 내정하고 당론에 따르라. 이게 민주주의일까요? 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여성분이더라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와전되거나 편견으로 대하면은 나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견이네요. 혹시 정확한 말씀을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좀 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분이 아주 참 무게중심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박영수 의원 그러다 역풍 맞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모든 건 순리대로. 자, 이렇게 네티즌들이 이런 말들이 난무한데도 여기에 당사자인 박영수 국회의원이 가타부타 언급이 없는 것은 너들끼리 잘 내보란 무대응으로 보이지만은 일편 무시하는 거 아닌가. 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을 해서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무대의 응이 상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대 응이 시민을 무시하는 여론으로 형성이 되면은 박영수 의원은 정말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그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잘라주는 그런 일도 해야지. 꼭 이 사람들을 어디 뭐 고발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얘기는 제가 한 일이 없는데 이런 말은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니 자기 표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상전 있는데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도리이지. 저도 이 말에 대해서 박영수 국회의원한테 이건 저를 말입니다. 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물어본 거는 믿을 만한 몇 번에게 알아본 그 내용은 단연코를 씁니다. 단연코 그런 언급은 없었다.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영수 국회의원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왜 안 했을까도 생각하고 또 안 했는 것은 또 너무 무관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앞으로 조금 얘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언급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저는 언급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과도한 개입은 모르지만은 굳이 계급이나 계층으로 그렇게 꼭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기분 나쁠 일일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시의원을 공천해주는 윗단계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공천을 직접 주는 건 아니죠. 공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직접 주는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통념상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을 주는 위치로 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시각이고 시의원보다는 그래도 국회의원이 윗선이라는 것은 우리 통념상으로 보통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당 정치에서 국회에서나 광역의회, 시군구의회에서 정당이 종속한다 그러면은 정당의 패거리는 인정해야 하잖아요. 시군구의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각각의 정당들이 공천을 하고 각각의 정당들이 정파에 그 소속 공천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이겼으면은 그 이긴 정당이 다수의 정당이 돼서 다수의 정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승자의 몫이고 앞으로 일도 승자의 몫으로 풀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많은 무리의 큰 패거리가 좋은 자리, 일하기 유리한, 일하기 좋은 자기 표를 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 시의회 의장 같으면 의장이 리더 아닙니까? 리더는 그 리더의 자리를 지금 선출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이 14명의 시의원의 목소리는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림잡아가지고 짐작으로 박영수 국회의원이 누구를 찍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영주시의회 같으면은 14명의 시의원 중에 11명이 이번에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의장단을 구성하는데도 중구난방으로 모든 사람들이 11명의 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각각의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또 더 혼란의 상태는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2명, 3명 이상이면은 그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있어야 돼. 사람이 3명이 걸어가면은 그 안에는 스승이 있다 그랬어. 리더격인 사람이 그 조직을 통솔 해서 능력에 따라서 능력의 위치에 따라서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리더가 누구인가?
지금 이 아마 선거 끝난 지가 며칠이 됐는데도 이 리더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리더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M1 박영수 국회의원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는 입도 한마디 뗀 일이 없다 그러는데 11명의 국민의힘 그 시의원 중에서 삼선 의원이 위에 요 세 사람, 두 사람, 삼선 의원이 신재현, 김병기 시의원이고 재선 의원이 국민의힘에는 한 명이에요. 무소속에는 세 명이 있어요. 전폭림, 이상근, 우충무 세 사람 있고 초선 의원이 8명이에요. 초선 의원이 8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자리를 선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선 시의원 2명이 네가 그러면 전반기 하고 내가 후반기 하자 이렇게 한다고 삼선 의원 둘이서 말한다고 이게 결정 지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12명의 시의원들이 이걸 또 수긍하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지금 영주시의회 선례를 보게 되면은 초선도 의장을 했고 재선 시의원도 의장을 했어요. 그 외에는 뭐 3선 이상 그래도 선수를 우선시해서 의장을 뽑아왔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영주시의회 의장은 14명 모두가 옛날에 비례대표 초선도 했는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14명 모두가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당의 정파별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11명이고 무소속이 3명입니다. 국민의힘 11명이 하나로 단결될지 335 면무더기가 될지 그 표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무소속 3명은 사람은 셋이지만은 표는 하나로 뭉쳐서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또 무시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영주에서는 세 사람이 재선 의원으로서 중진이에요. 우충무, 이상근, 전풍군, 정풍림 의원은 지금 재선 의원으로서 무소속이지만은 중진 의원입니다. 무시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누가 나서서 정리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전 제8대 회장단과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무기명 투표해서 무소속 시의원이 재선 의원이 3명이나 되는데 국민의힘 시의원 몇 사람만 이렇게 자기네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 그러면은 외양상으로 11명도 제각각 335 모래알같이 이렇게 흩어진다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의 진가도 발휘할 수 없는 도루묵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물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없어서 지금 세간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가정이고 또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주시의회에 리더가 보이지 않으니까 말 같지도 않는 말 속에서 가만히 있는 박영수 국회의원이 욕보고 있는 형태다. 박영수 국회의원이 말 못할 간섭 못할 그런 이유가 있는가? 뭐 아까는 뭐 좌지우지한다. 요즘 좌지우지가 어디 있습니까? 좌지우지는 안 되지. 박영수 국회의원도 공천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윗선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본인이 공인으로서 사심, 개인적인 감정이 없이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 그러면은 이 정파의 윗선의 사람으로서 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이 토론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그 조율에 조언을 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영주 발전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박영수 국회의원은 말은 안 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박영수 국회의원이 무대인이 상책이 아니에요. 말을 안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말을 하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법 부당한 이야기가 아니면은 같은 당 국회의원이 적극적인 개입이 우리 영주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면은 저는 필요한 개입이라고 봅니다. 개입이라 그래가지고 찍거나 밀거나 사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영주시 의회 의장단이지만은 정당의 정파로 볼 때나 업무적으로 볼 때 정당이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박영수 국회의원이 독단적인 강압적인 지시, 통제, 억압, 강압 이런 거는 안 되지만은 객관성을 충분히 부여해가지고 공개적인 회의도 하고 공개적인 협의도 하고 공개적인 조율도 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 중에 초선 의원이 국민의힘 11명이 토론하고 협의하고 조율하다 보면은 초선 의원이 의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삼선 의원이 의장이 나올 수가 있기도 하고 재선 의원이 의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심 없이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조율이나 협의, 디스커션, 토론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1명의 동의가 있다면은 11명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수긍하는, 이해하는, 하나도 부담을 갖지 않는 그런 회의 결과에서 영주시 발전에 좋은 의장단이 발생할 수 있다면은 시민들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부터. 여기에 참석 대상으로는 국회의원 합해서 11명, 12명이 하든지, 또 우리 지역에는 도의원이 2명 다 또 국민의힘이 되었으니까 도의원도 같이 해서 13명이 모여서 하든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 게, 시의원들이 어디 가서 예산 가져옵니까? 예산 가져오지 못합니다. 시의원들은. 도의원은 도에 가가지고 도까지 내려왔는 정부가 도에까지 내려놓은 돈을 시군이 나눌 적에 도의원들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 잘못된 그런 의장 선거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 도의원들이 2명이라 그러지만은 힘쓸만한 그런, 힘써야겠지만은 힘쓸 그런 재미를 느끼겠습니까? 흥미를 느끼겠습니까? 애착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장단도 국회의원, 도의원, 영주시의회 의장이 정말 이게 잘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영주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나 토론, 조율은 객관적으로 사심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주시의 11명이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박영수 국회의원도 저는 제 몫을,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영수 국회의원이 진정한 리더십이 있다고 보면은 이거는 정말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1명의 국민의힘 시의원 중에 3명 이상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시의장에 3명 이상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무소속 3명이 행동이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승부를 한번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분열은 자업자득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와서는 안 된다. 영주시의 의장단 구성의 선례를 한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제가 짚어보면은, 영주시의회 5대 의회 전반기가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준홍 의장이 그때 당시 나이 70세였어요. 비례대표 초선이었지만은 5대 전반기 의장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전때 지금 현재 아직은 6월 말이 안 지났으니까 현재 의원이죠. 8대 후반기에 하고 있는 무소속 재선 의원 이영호 의장이 무소속이지만은 재선 의원으로서 의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4명의 시의원들은 모두 다 공의 시의장의 자격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전례를 봐서 이 전례를 남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지금 현재 8대 후반기 이 2020년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8대 후반기 재선 의원 이영호 의장이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은 참 가관이에요. 나도 이때 참 웃었어. 미래통합당의 지적의 시의원이 7명, 무소속이 5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 더불어민주당하고 무소속하고 같이 봤을 때 7대 7이었어요. 가부동선은 부결이었어요. 그러면 출마하면은 미래통합당에서 출마하면 당선이 됐어요. 에?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이재영 의원이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영호 씨 의장 후보하고 친구라 그러면서 저는 당보다 친구입니다 하면서 미래통합당에서 무소속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가세해 주니까 6대 8로 재선 시의원 이영호 시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거예요. 시의원들의 자질이 이 정도입니다. 당이 뭔지, 공천이 뭔지, 친구가 뭔지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정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터 주장해온 그 얘기, 꺼다놓은 보릿자루, 이렇게 진짜 앞뒤 분간 못하는 이런 작태, 저는 이미 아마 영주시의회, 영주시의회는 아마 찍힌 인물이니까 제가 이거 감시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감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겁이 나가지고 감시 안 해요. 저도 겁나요. 저도 현관문만 똑똑 소리가 나도 겁나요. 누가 와서 날 또 채가는 게 아닌가. 하지만은 저는 이미 아마 모가지를 쭉 빼놨으니까네, 빼난 김에 한번 나가보는 거죠. 시민들도 이런 거 감시하는데 좀 힘을 보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일상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실행할 당시에는 힘으로 보이고, 2006년도 누가 국회의원이었습니까? 힘이 있어 보이고 무슨 과시로 보이지만은 지금 역사적으로 어제의 일은 바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좋은 역사, 나쁜 역사, 대답 한번 해봐. 그래 놓고 내가 1편으로 들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나쁜 역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대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선례로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래 얘기하더라고. 말 참 아살프게 하네. 뭐시오 이제 초선 재선 뭐 그거 아니고 뭐 선수별로 가겠다 이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런 쪽으로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전부 제가 선수별로 나이별로 뽑았어요. 나이별로 뽑았는데 제가 제 얼굴을 치우겠습니다. 자, 보면은 삼선의원의 심재현, 김병기, 그 다음 재선의원의 김하수, 전풍림, 이상근, 우충무, 이 나이 순서들입니다. 선수별로, 나이별로. 그 다음에 초선, 김세현, 김주영, 김정숙, 유충상, 정규옥, 이재원, 손성호, 김병창. 김병창이 막내네. 41살에 시의원 됐으면 참 크게 출세했다. 앞으로
정치 좀 잘 배우면은 희망도 있을 거예요. 이번 의장단 구성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매끄럽게 스마트하게 샤프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나쁜 역사를 남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여요. 11명의 국민의힘이 무소속 3명을 무시했어도 절대 안 돼요. 앞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풍님, 이상근, 우충무, 이상근, 전풍님은 무소속이지만은 그래도 시의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잘 얘기하는 일머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무소속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상근 의원은 이번 공천에 반발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앉았을 뿐이지 이거는 보수 계열이고 우총무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이에요. 정가사실도 무결성이고 또 의정 활동은 이번 지난 8기 의정 활동에 대표적으로 그냥 드러나게 나는 그 개수상으로 보이는 그런 걸로 봐서는 의회 의정에 반을 혼자서 했어요. 반을. 그런 실력자들의 세 분이고 전풍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민 자기 표를 주는 주민들하고의 눈높이가 상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세 분은 당당하게 무소속으로 올라왔는데 이 세 분 무소속이 무시돼서도 안 돼요. 이게 무시되면은 앞으로 의회도 또 털거리를 턱끄덕 걸 수가 있어. 무소속에게도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 세 자리 이 중에서는 얼마간 할애가 돼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의회가 예산 잘 나누어 쓰고 경우에 맞는 일만 하면 돼. 법 이전에 경우에 맞는 일만 하지 않아서 내인데도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위 들어오시는 분들인데는 처음부터는 제가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처음부터 또 그렇게 눈꼴 사무러운 일이 보인다 그러면은 제가 참아둘 필요도 없잖아요. 응? 참아둘 필요도 없잖아요.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발카 나가야지. 여기에 문매 정맞을까봐 보복당할까봐 뭐 자기인데 불이익 올까봐 시민들 잘 안 나서잖아요. 전번에 해보니까네 여기 시민단체들도 직설이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주 시민의식과 예천 시민의식을 강조했던 거예요. 내 유튜브 한번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박영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도의원, 시의원 13명이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면 10만 영주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잘못된 이 영주시의회 의장단이 탄생한다 그러면은 영주 시민만 불안할 거예요. 지시, 통제, 강압이 아닌 끼리끼리의 협의, 회의, 디스커션, 토론, 조절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임 자체를 공개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게 되면은 그 뒷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떳떳하면 되지. 그러면 CCTV 요즘 다 있잖아요. 다 켜놓고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도 실시간 방송하는 그런 방송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걸로 녹화해 두시라고. 누가 뭐라고 하면 자 봐라 이렇게 했다. 영주시의회가 영주의 최고기관으로서 고대기 무소와 장못단가 되겠어요? 정당한 일이라면 나쁜 일은 안 되지. 정당한 일이라면 고대기 무소해가지고 장 못단 거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은 또 출범하지도 말고 그만 파산해버리든지. 의회
의장단 구성 잘 해야 됩니다. 박영수 의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적극적인 대응이, 저는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하는 말을 되씹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안 그러면 그만이다. 내가 안 그러면 그만이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은 그 말 속에는 또 영주 시민이 은근히 무시받는 그런 뉘앙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싸움하자는 게 아니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은 시의원 11명이 순조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연석 모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려스럽다. 리더가 될 사람이 리더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 영주시의회 11명의 국민의힘 당선자들의 모습이 우려스럽고 우당우당하다. 이게 시민들의 지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추측의 얘기들이 자꾸 도는 거예요. 이런 시의회에 믿음직한 의정의 기대를 해도 되겠는가? 시의원 당선자 여러분들은, 국민의힘 시의원 당선자 11명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되고 우당우당하게 봐서도 안 되고 기대할 수 있고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시의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얼분시럽고 지잘났다고 그렇게 평가할 필요 없이 이 중에 11명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주선을 해서 이거 잘 마무리 지어서 제9기 의장단도 잘 출범해서 영주시의회가 발전이 돼야 영주가 발전하는 거예요. 또 얘기지만은 영주시의회는 영주시청 공무원들보다도 한눈 더 높은 그런 레벨의 안목과 식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네들이 가져왔던 서류를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식견을 가지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좀 하고 백호도 아는 것도 없이 공무원들 욱박지르지 말고 그런 것도 많이 살피고 있어요. 영주시의회는 정말 좋은 의장단을 구성해서 시민에게 아주 도움이 주고 영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